리빌딩을 외쳐오던 한화 이글스는 2024 시즌 초반에는 리빌딩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시즌이 계속될수록 아직은 리빌딩 성공이 아니라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화 이글스는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한화 이글스는 리빌딩이 결국 핑계였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데요. 한화 이글스가 최하위로 떨어지면서 선수 육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지만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자유를 외치며 성적보다는 신예 선수의 발전에 중점을 두겠다고 선언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같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화 프런트는 지난 오프 시즌부터 올 시즌 중반까지 분주하게 움직인 것은 사실입니다. 시즌 전에는 팀 전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했으며 시즌 도중에 발생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한화 프런트의 움직임은 매우 활발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유망한 선수가 없다며 약체팀으로 평가받아온 한화 이글스는 2020 시즌을 끝내고 본격적인 리빌딩을 선언했습니다. 성적 추구보다는 젊은 선수 중심의 팀 구성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2021 시즌을 앞두고는 팀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감독인 카를로스 수베로에게 감독직을 맡겨 그에게 3년간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리빌딩 과정을 마무리하고 승리 추구 모드로 전환한 한화 이글스는 리빌딩 종료 승리 추구라는 슬로건을 재창하며 경기 결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의 공격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검증받은 베테랑 내야수 안치홍을 팀에 불러들였습니다. 안치홍은 일관된 성적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한화는 류현진의 한국 복귀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결국 그를 영입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오프 시즌의 중심에는 한화의 대대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한편 카를로스 수베로 전 감독의 첫 시즌은 팀이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긍정적인 전망이 존재했습니다. 정은호는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며 향후 10년 동안 팀의 핵심 이루수로 활약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는데요. 노시환 역시 그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했습니다. 투수진에서는 강재민이 인상적인 피칭으로 주목받으며 팀의 희망을 밝혔는데요. 이러한 성과들은 한화 이글스에게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되었습니다. 한화의 외야 자리는 어떤 해답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여러 선수들을 기용해 보았지만 확실히 자리를 잡는 야수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2021 시즌이 종료되자 명성 높은 외야수들이 자유계약 선수 FA 시장에 대거 등장했는데요. 손아섭은 64억에 NC 다이노스로 이적했고 박혜민은 4년 동안 60억에 LG 트윈스로, 박건우는 6년 100억에 NC로 팀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한화는 이 시장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는 리빌딩 전략의 일환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육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한화는 이들 선수들에게 큰 금액을 지출하지 않았는데요. 수베로 전 감독의 재임 두 번째 해인 2022 시즌에도 한화는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노시환의 부진이 아쉬웠지만 김인환의 신인왕 후보로서의 발돋움과 엄청난 구속을 자랑하는 신예 투수 문동주의 영입은 작은 수확이었습니다. 이 시즌 동안 한화는 처음으로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연패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한화에게 유일하게 위안을 준 것은 다음 시즌 드래프트에서 1순위 지명권을 확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베로 전 감독의 마지막 시즌을 앞두고 한화 이글스는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내야수 최은성을 6년 90억에 영입하는 등 이전에 주로 외야수들이 매물로 나올 때 소극적이던 한화가 이번에는 큰 금액을 지출했는데요. 개막 전 수베로 감독은 리빌딩의 완성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으며 한화는 시즌이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아 수베로 감독과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적인 경영 방식이 결별의 주된 이유였는데요. 그 후 최원호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한화는
2023 시즌을 리그 최하위로 마무리했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하며 팀 구성을 강화했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 팀을 찾지 못한 류현진에게 170억이라는 거액을 제시했고, 내야수 안치홍에게도 6년 동안 72억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김서현과 김광현을 연상시키는 유망한 신인 황준서를 팀에 추가하면서 한화는 투수 자원의 강화로 투수 왕국이라는 평가를 얻게 되었는데요. 한화 이글스는 시즌 초반 10경기 동안 리그 선두를 달리며 기대를 모았지만 급격한 성적 하락으로 극심한 부진에 빠졌습니다. 이에 최원호 전 감독이 사임하고 명장으로 칭송받던 김경문 감독을 새로운 지휘봉으로 맞이했습니다. 또한 김경문 감독은 양상문 투수 코치를 영입해 투수진 강화를 시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양 코치의 투수 교체 시기가 종종 빗나가면서 팀은 연승을 거두지 못하고 7연패를 기록했는데요. 이로 인해 한화는 다시금 두 자릿수 연패 탈출과 최하위 탈출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2020년 리빌딩 전과 3년의 리빌딩 과정을 거친 2024 시즌이 가져온 고민이 판박이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즌 초반 한때 리그 선두에 오르며 상승세를 탄 한화 이글스는 이후 체질적 한계를 드러내며 성적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한화 프런트는 다시금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려는 듯 최원호 감독과의 계약을 과감히 종료하고 성과를 낸 경험이 풍부한 명장 김경문 감독을 영입하여 지휘봉을 맡겼습니다. 이는 윈나우를 추구하기 위한 결단으로 김경문 감독의 풍부한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감한 결정이자 극약 처방이었는데요. 한화 입장에서는 실제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필요한 선수들에게 거액을 투자하여 전력을 보강하고 선수단의 수장인 감독을 교체의 분위기를 새롭게 다졌고, 외국인 선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했는데요.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트레이드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팀별 간 적절한 트레이드는 팀 전력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팀의 분위기를 바꾸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한화는 시즌 초부터 트레이드 시장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였던 팀 중 하나였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도 또한 뛰어난데요.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한화의 움직임에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화 이글스는 트레이드를 통해 전력을 보강하며 승리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